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조언의 느낌이 있는 should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뭔가 바뀐 거 못 느끼시겠나요? 네, 제 몸 말고 요렇게 봤을 때 요거 보이시나요? 네, 새로운 마이크를 샀습니다. 뭐 이전에도 괜찮은 것이긴 했지만 이게 제가 가끔씩 이어폰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욕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거 뭔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네, 결국은 샀습니다. 더 좋은 걸로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라디오 듣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소리가 더 이상해지지만 않으면 저는 만족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소리 괜찮으면 댓글로 "마이크 바꾸니까 소리 더 좋다."는 네, 의견 꼭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는요. should 가벼운 조언의 느낌인데요. 보통 뭐뭐를 해야 한다고 할 때 have to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should를 추가하는 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뜻부터 보면요. 부드럽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네, 가벼운 조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세밀한 느낌을 보면 뭐뭐를 해야 돼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이런 부드러운 조언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should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have to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이거나 이 두 개의 느낌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You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하면 너 꼭 일어나라는 게 돼요. 뭐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면 저도 야, 너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지. 무조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느낌이고요. 밑에 You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라고 have to를 should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아침형 인간 되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have to를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일단 should를 먼저 써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너 해야 돼. 처음 보는 사람이나 뭐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should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혹은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내야 돼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럴 때 have t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should, have t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예전에 어떤 예문을 썼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얘기할 땐 have to. 우리 아들이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말고 제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제 친구에게는 어머니가 부드러워지십니다. 그래서 should를 사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죠. 네, 이런 식으로 should, have to 느낌, 요 느낌을 가지면서 사용하면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의문문은 should I 형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물어보는 거죠. 뭐 내가 꼭 해야 돼가 아니고요. 제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Do I have to는 꼭 해야만 합니까? Should I는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Should I get up early?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문은요. should not. 이것도 다른 것과 비슷하게 not을 붙여줬는데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너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요것도 가벼운 조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문 보면 You should not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새벽 3시 넘어서 잔다면 야, 좀 많이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잖아. 그냥 푹 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드럽게 should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should의 느낌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요. 실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제임스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주인공을 일단 나로 둬볼게요. 내가 그래, 제임스한테 사과하는 게 좋겠다. 내가 계속 자존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오면 되죠? I should.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 완성시키면요. I should apologize to James. 이렇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한테 야, 네가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라면 you should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주어 다음에 이 조동사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됩니다. I should, you should.
네, 주어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덩어리 표현으로 apologize to James. apologize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가 되죠. to James. 제임스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내가 뭐뭐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나오고 네, 물론 전체 문장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나중에 헷갈리더라도 여기까지는 느낌 살려서 말할 수 있게 강하게 you should 막 요 느낌보다는 you should 이 정도의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보면요. I should apologize to Jam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어요. 나 그냥 가족과 있는 게 좋겠다. 나 친구 안 만나러 갈래.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새해 같은 날에 꼭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영어로 한다면 I should be with my family. 자, 이번에는 뭐 먹다, 마시다 같은 동사가 아니고요. 비동사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상태. 뭐 가족과 외식을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다라고 할 때 그 상태는 비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be with my family. I should be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조금 길다면 I should be.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좋겠어?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있는 상태구나. 하나, 두 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 should be with my family. 네, 어떤 뭐 방송 같은 거 보다가 가족이 소중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혼잣말로 I should be with my fami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거 주어는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나한테 얘기하기보다 나는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중요한 날에 집에 안 있고 계속 나가려고 하잖아요. You should be with your family.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I should, you should.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바꿔가면서 또 연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픈데 침대에 안 있고 자꾸 막 돌아다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니까 야, 너 그냥 침대에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있어.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You have to를 사용하면 너 무조건 있어. 이런 느낌인데요. You should를 사용해서 You should stay in bed 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건넬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stay in bed라는 표현은 외워주셔도 돼요. stay가 머무르다라는 느낌이고요. in bed라고 하면 이 침대라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거니까 침대에 있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막 휴일일 때는 막 오전 시간에 침대에 계속 뒹굴거리면서 안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침대라는 공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tay in bed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stay in bed. 너 침대에 있는 게 낫겠다. 아프면 거기서 좀 쉬어.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말투에 따라서 you should stay in bed.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말투가 될 수 있고요. 약간 비꼬듯이 you should stay in bed. 야, 너 침대에 좀 있는 게 낫겠어.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표정이라든지 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코트를 입는 게 좋겠어요. 밖에 추운데 애가 막 코트도 안 입고 그냥 막 나가려고 하면 야, 코트 입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요것도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You should wear a coat. 그래서 뭔가 가볍게 조언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you should가 나온 다음에 조언할 내용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네, 표정을 무섭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You should wear a coat. You should wear a coat. wear a coat 하면 코트를 입는 상태를 말하죠. You should wear a coat.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술을 끊는 게 좋겠어요. 뭐 술 때문에 뭐 어디 병이 났거나 자꾸 술병 걸리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막 have처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should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You should quit drinking. quit가 뭔가를 끝내고 그만두는 건데 거기다 ing 형태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quit drinking이랑 quit smoking. 술을 끊다, 담배를 끊다. 이 두 가지의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술 때문에 좀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술주정이 너무 심하다면 You should quit smoking. You should quit drinking. 요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한 사이에서 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친한 가운데 이제 툭 던지듯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 quit drinking이라는 말을 까먹었는데라고 하면 요 부분을 제스처로 그냥 넘기는 거죠. You should 요렇게 얘기하면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이 제스처 같은 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 나가시더라도 100%다 영어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배운 거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하고 나머지는 상황이나 혹은 제스처 같은 것들로 하면 충분히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어. 자꾸 거짓말하지 마. 그래야지 나중에 일 잘 풀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뭐 그렇게 내재되어 있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You should tell the truth. 말합니다.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다. 요거는 이렇게 덩어리로도 많이 사용하는 거 제가 봤는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tell the truth. You should tell the truth.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지? 이거를 좀 이거 좀 줄여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이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럴 땐 옆에서 조언해 줘야 돼요. You should tell the truth. 되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하면 이게 막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한번 해봐. 라는 느낌이 됩니다. You should tell the truth.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집에 일찍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안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ould go home early. You should go home early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뭐 집에서 뭐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이거 회의 참석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요즘 비대면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거나 회사에서 막 무조건 무슨 큰일이 생긴다. 이러면 you have to go home early.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가는 게 좋겠어는 you should go home early.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빨리 들어와라고 했는데 오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Hey, you should go home ear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 이런 게 여러 번 발생해서 지금 집에 막 우리 아들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빠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상태다. 그러면 You have to go home early. 야, 너 집에 빨리 가. 너 큰일 나. 요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떠올리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충고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 맞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나는 얘기 안 해도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말을 안 해도? 요거는 조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You should take my advice. 내 충고를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그렇게 좀 해봐. 라는 느낌이 됩니다. 미니멀 영어를 봐봐. 그러면 너는 듣고 따라하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안 듣고 싶은데? You should take my advice. Trust me. 나를 믿어. 너는 내 충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언 같은 거, 충고 같은 거 한 뒤에는 이렇게 덧붙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You should, 그 다음에 take my advic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는요. 가방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저도 어디 갈 때 이제 가방 귀찮은데 근데 뭔가 담을 게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라고 했을 때 한번 뭐 가본 사람이나 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방 내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 딱 요 느낌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Should I bring a bag? should를 사용해서 should I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만약 뭐 수능을 치러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지금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을 들고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do I have to를 써야겠죠. '내가 꼭 가져가야 되나?' 이거는 이제 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정도라면 should I를 사용해서 "Should I bring a bag?"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Should I? Should I? 내가 그러는 게 좋을까? 이러는 게 좋을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네, 열 번째는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제안을 딱 받았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혼자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친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Should I take the offer? Should I take the offer? take the offer 하면 제안을 받아들이다가 됩니다. take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take the offer 이거 덩어리로 함께 기억하시면 더 편합니다. take the offer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I will take the offer. 나 그 제안 받아들이려고. Did you take the offer? 너 그 제안 받아들였어? 등등으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겁니다. 덩어리 표현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생활 속에 있는 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하나하나 약간 정립한다는 느낌으로 담아가시면 됩니다. Should I take the offer?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11번째는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잃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잃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We should not. 그 다음에 lose hop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다라는 말은요. lose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lose hope.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붙일 거는 we should not. should가 아니고 should not. 사용하면서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않는 게 좋겠다. nat만 사용하시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존에 연습한 표현들도요.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should I를 시작해서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같은 문장에 이렇게 바꾸면서 평서문, 질문, 부정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그렇게 가지고 놀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we should not. 안 하는 게 좋겠어. lose hope.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번째는요. 당신은 그를 믿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신뢰성이 없는 맨날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면 이리 와봐. 그를 믿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조금 조언해 줄 수가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You should not trust him. trust를 사용해서 뭔가를 신뢰하다라는 느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trust him. 그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you should not이 붙으면서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You should not trust him. You should not trust him. 덩어리가 you should not. 그 다음에 trust him.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나중에 가지고 돌아보면서 you should not 써본 다음에 내가 아는 표현이 뭐가 있지? go to bed early. 너무 일찍 자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만약 지금이 9시인데 11시 30분에 대박 프로그램이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르고 있어요. You should not go to bed early. Why? The soccer game is coming soon.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유를 많이 붙여주시면 뜹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you should 여기부터 시작하셔도요. 그 다음 덩어리 표현 you should not trust him 같은 덩어리도 만들어 보시고 또 한 번 더 복습하실 때는요. 거기 문장 하나 더해서 왜 그러냐면 그는 거짓말을 잘해. 그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얘가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야 등등으로 확장시켜 가시면 됩니다.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퀴즈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상대방한테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하면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행 갈 때도 좋고 좋은 것들 엄청 많아. 영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동사 뭐가 등장할지는 머릿속에 떠올라 주시겠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힌트 다 드렸습니다. 요 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 키보드로 적는 것도 좋지만 이 손으로 적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책 구입하셔서 큰 글씨 확인하면서 또 글 적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